천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타나다라 야야 나무알야 바르기 세바라 사바.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만국의 공덕주 회원님들 비롯해서 늘 천천한 시간을 비롯해서 불교방송과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저 날마다 건강하시고 그저 늘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또 꽃이 피는 그런 계절이 봄 계절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좋은 구경도 하고 즐거운 나날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간 됐어요. 지금 시작한 지가. 오늘에는 태아의 성장 과정. 그럼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이제 그거를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여기는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어떤 발달 단계를 거쳐서 성장을 하며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어떠한 과정을 보내는가. 아이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달마 교학의 학설로서 태내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오위설 5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하는 그 설과 또 유식학에서 태장 8위설 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8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말씀해 놓은 태장 8위설을 참고로 해서 불설 포태경 또는 대보조경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착상을 이제 자궁에 정자와 난자가 영혼과 함께 해서 삼사 합설을 얘기했죠. 이제 착상이 됐다. 아기를 갖게 됐다. 일주일 동안의 태아의 상태를 마치 죽 같은, 이건 불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죽 같은 형태라고 하고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가늘고 긴 올챙이와도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 경전과 현대의학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옛날 어떻게 알았는지 불경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 일주일까지의 과정을 이제 갈라람위 그래요. 이제 인도에서 나오는 용어를 인도말을 써가지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그대로 음사를 하면은 갈라람위. 여기에 이제 논술에 나오는 얘기는 이때부터 영양 공급을 받는다. 물론 이제 새 생명이 착상이 됐으니까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 2주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응고된 이제 난자 정자가 이렇게 합쳐서 응고가 된 결정체 위에 엷은 피와 같은 막이 생기다 하고, 그 다음 3주 동안에는 이제 모습은 약을 쓰는 공이, 여러분 공이라고 알죠? 이렇게 이제 절국공이 그러죠. 공이. 공이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혈육이 그런 혈육이 공이와 같은 이렇게 이제 된 공이와 같은 절공이와 같은 공이와 같은 그런 형태로 모습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고 이게 이제 불경에서 이런 얘기 해놓은 거 보면은 그때 그 순간순간을 알았는지 어떻게 보면 신기해. 사실은 4주 동안에는 육체가 견고하게 형성되며 이제 인간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4주면은 이제 1일치 7이니까 4, 7, 28, 한 달 정도 보는 거죠. 그 다음 5주 동안에는 머리와 두 팔, 두 다리가 형성된다고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신경 조직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 주마다 이제 이렇게 연관해서 설명을 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주 동안의 태아는 발모조이, 이제 그 머리털, 또 손톱, 발톱 등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6주 후에는 이제 아기가 가져진 후에 엄마의 태 안에서 발모조위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머리털과 손톱 등이 나타난다고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의학에서는 척추, 뇌, 귀,
등과 위, 간장, 신장 등 내장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과 덧붙여서 현대의학에서 나오는 설명들을 같이 여기다 이제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인간의 그 생명력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참 이게 혀를 내둘 수밖에 없어요, 이제. 7주 동안에는 눈, 귀 등 오관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제 현대의학에서 어떻게 하느냐?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감각기관과 신경계통이 형성된다고 하는 견해와 어느 정도 불교 경전에서의 얘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쭉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한국 리서치에서요, 2023년, 저게 작년이에요. 작년에 매달 1000명씩을 상대로 해서 종교 인식 조사를 했어요. 인식 조사를 했는데 거기 발표된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한테는 성경과 과학이 어떻게 같이 병립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을 더 믿느냐? 과학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70% 넘게 성경을 믿는다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뭐 신이 있어서 남자를 뭐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흙으로 펴서 여자를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허망한 얘기가 나오고 일주일 동안 물 위를 걸으면서 하늘에 뭐 빛이 있어라 그래 태양과 별을 만들고 그다음에 나무도 만들고 그 사람들 만들었다. 이제 그런 게 기독교 주장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도 믿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요, 그만큼 믿음이 철두철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과학의 둘 중에서 어느 것을 더 믿느냐 그랬더니 70%가 넘게요. 성경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불자들을 넘어서 거기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된 내용이 그러면은 불교 경전과 논소도 포함하는 거죠. 불교 경전이나 논소와 과학과 비교해서 어느 것을 어떻게 더 믿느냐 그런 설문에 답한 것을 보면요. 여기도 70%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불자들은 경전을 믿지 않고 70%가 넘게 과학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나 논소들은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 공부를 잘못 시킨 원인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나 3000년 전에 얘기한 고리타분한 얘기다.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필 때 얘기다. 근데 그거를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제가 이제 추측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터무니없는 전생과 내생의 얘기 또는 영험담 같은 걸 얘기할 때 보면은 우리들이 잘 얼른 수긍이 가지 않는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그 세계를 모른다고 해서 성경이나 논소를 부정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현대 과학에 아인슈타인 그러면은 너 존경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미래의 종교는 불교다. 과학자가 불교를 미래의 종교라고 그러고 믿음이 가는 종교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천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천문학 전공하다 보면 불교를 잘 믿게 돼 삼천대천 세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불교의 논서 같은 거, 불교 경전 같은 걸 그걸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미술을 전공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도에서 미술이라든지 간단한 미술이라든지 불교 미술이라든지 이게 단청이라든지 산에 그 사찰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빛나는 것 같지만요. 단청 같은 걸 보면은 그게 거부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참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왜 불자들이 불경을 믿지 않고 경전을 믿지 않고 불교의 논소들을 믿지 않고 과학을 더 믿겠다 하는 분들이 70%가 넘느냐 이 얘기가 참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는 그래서 천천한 시간에 될 수 있는 대로 과학으로 불교를 설명해 가는, 그러니까 인식이 조금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학이 뭐예요? 사람의 한계, 능력의 한계, 범위 내에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의 깨우침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걸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경전을 불신하는 그런 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느냐. 지금 얘기가 조금 빗난 것 같지만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전부 이제 이제 아기가 태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주 단위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8주부터는 중요한 감각기관이 모두 갖춰 이 시기에 태하는 인간으로서의 각 부위가 완성되어 가서 95%가 형성된다고 그럽니다. 8주. 그럼 7, 8이 56. 56, 약 60일 정도 되는 거죠. 이제 두 달로 보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이제 28주가 이제 그렇게 쭉 나와서 이제 28주로 껑충 뛰었어요. 그 28주가 되면은 정신 활동이 활발하게 돼서 착각과 망상까지도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뱃속에서 아기들이 착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상까지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엄마가 엉뚱한 생각, 다른 생각을 하면은 이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교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봐요. 28주에 정신활동이 활발하게 돼서 착각도 일으킬 수 있고 애가 뱃속에서 망상까지도 일으킨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영향을 받아? 엄마가 영향받고 엄마가 어떤 걸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애한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저 파주에서 오는 이제 신도인데 보살인데 중학교 때 애가 이제 평상시에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애기 아빠가 건축을 하는데 이제 현장에 나가 있고 뭐 어디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늦게 들어오고 애하고 많이 접촉할 기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보니까 그냥 바쁘니까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고 그냥 어디 공사장 현장에 가면 아파트 같은 데 짓는 데 보면 5시 넘으면 이제 일일 인부들도 돌려보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 상태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찍 나가고 저는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애기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으나 본데 하루는 평소에 몰랐는데 중학교 때 보니까 아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막 하는데 애가 아버지 앞에 차례짜스러 가지고 손을 보니까 애가 이게 떨더래요.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다음부터 지켜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그랬더니 아빠 앞에만 서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마 일이 좀 한가롭게 돼서 이제 건축 현장에서 이제 애기 아빠가 지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아마 출근도 너무 일찍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에 여유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과 같이 할 시간들이 많이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영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자기 멀쩡하던 애가 자기 아버지 앞에만 같이 있게 되면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애가 그러니까 또 저희 아버지는 애를 미워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태내 처음에 어머니 자궁에 들어갈 때 여자애는 누굴 사랑한다 그랬죠? 여자애는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내에 들어갔고, 또 남자가 될 애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의지하고 태내에 들어가는 대신에 아빠는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배려하는 것은 엄마고, 또 딸을 많이 배려해 주는 것은 딸이고, 아버지가 많이 배려해 주는 건 딸이고,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된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저는 그 애들 문제라든지 이제 청소년 문제 얘기할 때, 이제 3살 때 어땠습니까? 왜 3살부터 어딘 간다 해서 3살까지의 과정이 전생에 업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영향 받은 게 3살부터 어딘 간다 갈 듯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얘기가 이제 과정이 돌아오면은 그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다시 물어요. 이제 그러면 그때는 괜찮았다 정상이다라면 그럼 아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상태였었고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는 어땠었느냐. 그때 잘못했으면 애가 삐뚤어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는 이제 방법을 찾아주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기도의 방법도 찾아지니까 또 어떻게 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걸 아니까. 그래서 텐에 있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래. 뭐가 이렇게 많냐 했더니 그때 참 남편이 공사 그 건축 현장에 나가서 어렵고 힘들고 근데 밖에서 어려운 일 그러면 집에 와서 화를 내고 그러면 저는 집에서 살림하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가끔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술 한잔 먹고 이제 남편이 술 한잔 먹고 오면은 집에 와서 화를 내고 그러면 같이 싸우게 되면은 아니 남편이 분을 참지 못하고 아니 이제 거실에 이렇게 보면 거기 이제 싱크대도 있고 그 음식 만드는 도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 공간이죠 말하자면은 큰 아파트가 따로따로 돼 있는 데가 아니면은 그럼 싸울 때 어떤 때 보면은 이만한 큰 식칼을 들고 막 그냥 설친대요. 애를 가졌을 때, 몸소리 쳐지고 이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이걸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눈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텐에 있는 애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8주가 되면 정신활동이 활발하게 돼서 착각과 망상까지 일으킨다. 그러니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원수의 잘못 보게. 아니, 엄마를 해치려고 그러면은, 강아지도 자기 주인 해치려면 달려도 같이 싸우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그걸 느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위험의 대상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까지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 그게 잠재된 의식에서 이게 발동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은 부들부들 떠오르는 현상까지 나오고 몸이 굳어지는 현상까지 나오고 아버지를 잘 겉에 가려고 그러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점점 악화되다 보면 아버지도 아들을 싫어하는 그런 현상도 나오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니스도 어떻게 우리들은 애를 대해줬나. 그러니까 애를 대해줬나 보다도 그 애 어머니를 남편 되는 사람, 시아버지, 시어머니, 삼촌들은 어떻게 대하냐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자.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주가 되면은 피부 색깔이 뚜렷해지고 각자 전생에 진 업에 따라서 개인차가 생긴다 하고, 요게 이제 전생의 업이 이제 투쳐나와 여기서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 개인차가 생긴다. 29주부터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예를 들어 수영선수가 아니었는데, 자기 태어난 애의 업에 의해서 수영선수가 되겠는 애가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38주에 이르러서, 이제 8개월에서 9개월 가까이가 되는 시기예요. 38주에 이르러서, 8개월에서 9개월 가까이 되면은,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애가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머리를 아래로 발을 위쪽으로 하고 거꾸로 이제 잘 잡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때 이제 38주가 되면 8개월에서 9개월, 그럼 8개월 이때 나오면 뭐예요? 팔싹동이죠. 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몸이 엄마 뱃속에서 자연히 돌아가서 이제 머리가 밑으로 향하고 팔다리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머리부터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뱃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때 일찍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싹동이가 된다는 거지. 예? 그 8달 애가 출산이 되는 원리가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남녀 간의 태아의 자세가 어머니 뱃속에서 차이가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남자애와 여자애가
위치, 어머니 뱃속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어떻게 틀리냐?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어머니 왼쪽 옆구리에서 등을 의지하고 배 방향으로 위치한다고 하고, 이제 어머니 배 쪽을 쳐다보고 등에 기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자하고 남자하고 전부 병원에서 이제 사진 찍어서 판별하니까 다 알겠지만 옛날에 잘 몰랐잖아요. 그냥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어머니, 여자는 왼쪽 구석에 있다지만 이제 남자아이인 경우는 어머니 오른쪽 옆구리에 배를 의지하고 등의 방향으로 위치한다고 한다. 응?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자애와 남자애가 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벌써. 그 다음에 이게 경전의 말씀을 이제 전부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육아사진론 제2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38주, 그럼 260이 되는 거예요. 경과하면은 정신계 신체 구조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어, 요때쯤 되면은 이제 260일 정도 됐을 때는, 몸과 정신이 전부 이제 완숙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체 구조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은 4일 정도가 지나면은, 출산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경전에서 봐지는 그 끝말에 조금씩 넣어서 현대 의학에서 이 얘기를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뱃속에 있을 때의 얘기를 주 단위로 쭉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끝내고 이제 이걸 쭉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를 가지고 있을 때 어머니가 보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지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거냐? 그러면 그건 어머니, 아기를 가진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들은 어떻게 대해줄 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자세한 내용을 이제 질문 시간에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또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참고를 잘 하셔서 그러니까 전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아기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잘 이제 그 기간을 이겨내는, 뭐 10달이 다 안 되어도 나올 수 있으니까 9달도 나올 수 있고 8달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지나는 기간을 한 사람 인간으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엄마 아기가 두 사람이 다닌다, 그런 생각으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